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업은 한국투자증권 구름이 거치고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만나보겠고요. 신영증권에서는 2분기 실적에 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F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증권사 발표의 장 초반부터 상승했는데요. 현재 2.31% 상승하면서 13,300원에 거래 중인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신영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원가율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6%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국내 패션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면서 백화점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내식 수요는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력 고객사인 아디다스의 수요 회복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에어 확인해 볼까요? 현재가 함께 보시죠. 9%대 상승하면서 1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필 성수기에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항공주들에게는 암울한 전망 아닌가 했는데 오늘 오히려 진에어가 장 초반에는 무려 10%대 오르며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반등의 기회가 온 걸까요? 리포트에서는 심지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너 때문에 평생 해외여행 못 갈 수는 없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걸까요? 최근 해외여행 수요는 변함없이 견고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7월 우리나라 국제선 여객은 전월 대비 44% 증가했고요. 8월 현재까지 진해역의 국제선 여객은 추가로 79% 늘었네요. 오히려 문제는 제한적인 공급 증가입니다. 2년 넘게 가지 못한 해외여행에 대한 이연 수요는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으니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항공사들은 이때다 싶어서 무리해서 국제선 취향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만큼 항공권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LCC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비용 항공사 중 첫 번째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진에어를 선택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1,000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원랜드 보시죠. 0.19% 상승하면서 25,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건 내국인만은 아니죠. 외국인 관광객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지노 업계에 큰 손이 나타난 건데요. 지난달 정부가 일본, 대만, 마카오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에 여러 번 입출국할 수 있는 복수 사증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VIP의 방문이 늘었고요. 업계에서는 지금이 시작이고 카지노 업계의 하반기 전망은 더욱더 밝다고 합니다. 8월에 한시적으로 일본, 대만, 마카오 이 비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9월에는 부산과 일본 도시들의 노선 중편이 재개가 됩니다. 또 일본 최대 명절인 오봉절이 15일부터 4일간 시작되면서 일본인 VIP 회복의 속도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텐데요. 이 분위기 타면서 카지노주 전반의 회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랜드의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 향방 함께 지켜보시죠. 목표가 3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돈줄 리포트 3가지 알아봤고요. 나머지 2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이 나게 될지 또 오늘 시장에 쏟아진 그 많은 리포트들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아시다시피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월요일이라 생각하고 스케줄을 막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화요일이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라고 하고. 맞아요. 제가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랬군요. 예. 정신 똑띠 차리고 한번 우리 리포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종목을 마감 브리핑 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시젠인데 실적이 나왔고 실망스러우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2분기 실적 감소 배경에 대해서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일단 뭐 여러분들 시즌에 대해서는 익히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봤었던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막대한 현금을 만들어냈다. 이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지금 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오늘 유력 신문에서는 코로나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진단키트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상당히 굉장히 좀 나쁘다. 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매출액이 1,264억, YOY 기준에서 60%가 빠졌고요. 네. 지난 분기 대비해서 무려 70%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30억 정도, YOY 기준, 그다음에 QOQ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90%가 급감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적 안 좋은 건 알았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감소했으리라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 좀 그렇죠. 전반적으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방역 정책의 변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제 환자들이 좀 감소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재고가 지금 많이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시즌이라는 이 두 글자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코로나19 그 시기였을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 시즌의 주가가 정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종목을 아예 코로나19 관련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이 안 돼도 우리는 계속 진단키트를 쓴다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수혜 모멘텀에 대해서 뭐 수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이 코로나19 수혜 모멘텀에 대해서 시제는 평생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역시도 좀 둔감해지거나 또 PCR 검사의 수요가 줄면은 이 역시 큰 타격이잖아요. 시즌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간단하게 진단 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기술을 전 세계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시즌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들도 각종 병원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 워낙 뛰어났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코로나 진단 키트 시약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2021년에 약 한 9천억 정도 매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올해는 한 5천억 정도로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코비드 진단 키트는 빼자고요. 빼고 나면 기존의 시즌이 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보면 논 코비드 시약을 보게 된다면 이게 아직까지는 한 1,200억 정도? 굉장히 작죠. 우리가 9천억에서 1,200억 정도면 원래 1,200억 정도 하는 회사였는데 9천억이 플러스가 됐었던 거였어요. 그게 이제 올해 한 1,500억 정도로 한 300억 늘어났는데 매출이 300억 적지 않은 숫자지만 이제 감이 조금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기조적으로 조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진단 키트 같은 경우 과거에는 뭐 몇 번씩 검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돈을 내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 안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주위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레포트를 보니까 하반기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근데 또 코비드 매출 비중 감소 추세. 감소 추세여서 다른 부분에서 사업을 벌어들여서 하반기 나아진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다라는 건지 이 리포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역시 한 달여 가까이 정연 아나운서랑 진행을 하면서 보면 정연 아나운서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연 아나운서가 저도 겪어보면 정연 아나운서가 최소한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잘 보셨어요.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코로나 상황들이 변해가고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영광을 되찾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보면 지금 2분기에 보면 전체 매출 중에 50%가 유럽 쪽으로 나갔고요. 북미 쪽, 중남미 쪽에 각각 10%, 아시아 20%, 국내에는 상당히 적게 나갔어요. 국내는 이미 재고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하반기 때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논리의 구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호흡기 관련해서 각종 제품들이 FDA 허가를 취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논 코비드 제품들에 대한 제품 허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매출 기준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 한 많이 잡아줘야 한 20%? 뭐 이 정도인데 20%에서 한 10%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의 20%에서 한 10%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늘어나겠습니까? 한 20... 몇백억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네. 거예요, 매출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리포트의 근거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을 꺼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CJ이 지금 현금 흐름이 막대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일부 소위 코로나로 돈을 벌었던 뭐 어떻게 보면 시절 운이었겠죠. 마스크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코로나로 진단키트를 팔아서 돈을 벌었던, 아니면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위탁 생산으로 돈을 벌었던 이 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지금 이 표에 여기서도 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어서 대략 한 3천억 정도에 있었던 현금 흐름, 그러니까 2020년에 현금 흐름이 1,000억이 안 됐어요. 순수하게 현금성 자산이. 근데 이게 무려 약 5천억까지 현금성 자산이 늘었어요. 그림 6번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물론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겠죠. 아직 시즌 측에서 밝히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즌 체질 변화를 위한 고난의 시기라고 합니다. 막대하게 모아놓은 이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이냐 중요한데 그 헤드라인 중에 하나인 하반기 실적 회복기에 여기에 너무 목을 매서는 좀 안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이 리포트 어떻게 할까요, 수장님? 예,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즌이 뭐 정현 아나운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각인이 됐던 것은 코로나 진단키트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면 본업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켜봐야죠. 아직까지는 모든 매출과 영업이 줄어드는 단계에 있다.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좀 믿어보긴 하는데 조금 지켜볼 것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조심하자, 지켜보자, 조심하자. 예.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한솔케미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재 하면은 또 대표적인 한솔케미칼이고요. KF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안정적인 반도체 소재라고 했어요. 네. 그 말은즉슨 실적도 안정적이었습니까?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분기에는 매출이 한 2,300억,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로 해서 좀 증가 추세를 나타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그 반도체 들어가는 소재 중에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특히 과산화수소라든지 어떤 뭐 퀀텀에 들어가는 액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반도체 쪽에 관련해서는 신규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생산이 조금 줄어들었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재고 일수가 94일을 넘어서 버렸고 네. 그다음에 지금 모든 이제 하이닉스 그렇고 투자를 잠깐 좀 주춤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출은 전반적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봤을 때 TV와 관련해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LG전자에서도 확인됐다시피 TV가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좀 줄었어요. 하지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플러스를 나타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판매 단가가 올라갔는데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환율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익을 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Q의 증가 이것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 증가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과 매출을 유지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주라고 함은즉슨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가 활발할 때 혹은 뭐 수요가 많을 때 그때 가장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반도체 투자를 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근데 이 투자를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도 계획을 세워서 몇 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 정체기가 오게 된다면 그럼 한솔케미칼의 경우에는 그 위기,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정현 아나운서가 이 방송수가 막 시작할 때 반도체에 대한 어떤 또 시각이 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우량하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이 업황 사이클을 타거든요. 경기 사이클을 타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인데 그 사이클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을 읽어낸다라는 것이 개인 투자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도체가 복잡하지 않을 때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키웠어요. 증권사에서 반도체 애널, 뭐 화학 애널, 건설 애널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는 반도체 애널은 증권사에서 못 키워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 종사했던 분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네가 근무했으니 삼성전자에서 근무했었거나 하이닉스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모셔와서 네. 애널리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사이클을 타셔야 돼요. 사이클을 못하면 고점에,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반도체 사이클은 서로 내가 사이클을 못 잡아도 오래 기다리면 그 사이클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운 사이클에 접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리포트도 보게 된다라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나요. 매출액 같은 경우 2021년에 대략 한 700억 정도에서 2022년 900억, 2024년 100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률은 25%에서 23%, 내년에 돼야 다시 25%로 영업이익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2021년에 25% 영업이익률이 올해 23%대로 떨어진다라면 이건 다운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사이클을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모든 반도체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재고가 소진이 돼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이닉스도 지금 평택 공장에 대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이 미국의 치포 동맹에 과연 참여하느냐 여부도 또 지켜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들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단기 투자로 들어가면서도 반도체는 장투로 봐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반도체를 네. 절대 단기 투자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설령 만약에 들어갔다가 네. 시세가 급등해 버려가지고 운이 좋아서 시세가 나면 빠져나오시지만 단기간에 치고 빠지겠다라고 반도체를 들어가시게 된다면 의외로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의 리포트를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봤던 것들이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말은 즉슨 내년에 그리고 올해 하반기 한솔케미칼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도 안정적인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4를 보게 된다라면 네. 각 부문별로 이제 그 실적 가이던스를 작성해 놨어요. 저는 이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크지 않은 증권사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참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각 부분을 보면 제지 환경, 첨단 소재, 정밀 화학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전자 소재와 정밀 화학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내년에 좀 많이 성장할 것으로 봐요. 여러분들 오른쪽 끝단에 있는 위에서 첫 번째 칸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숫자들이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자, 일단 올해는 뭐 이렇게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하반기까지는 전망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뭔가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다음 뭐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 더군다나 반도체 수요가 메모리 쪽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쪽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내년을 한번 기대는 해보자. 그 기대감을 우리가 너무 근거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 변수를 잘 체크해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변수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혼돈으로 빠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솔케미칼에 대해서는 변수를 잘 체크해야 하긴 하지만 리포트에 대해서도 한번 눈여겨보자, 믿어볼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알아봤고요. 차영수 시장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